안녕하세요. 연세유디 비누과 이용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능코성형 두 번째 영상,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기능코성형에서 기능적인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이 기능적인 수술은 종래 이비인후과에서 많이 시행을 해왔던 수술이고, 비중격 교정술이나 비염 수술 이런 것들은 뭐 미용적인 목적을 떠나서라도 그 수술 이후에 효과가 매우 크고 환자한테 큰 편안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성형과 같이 시행하지 않고서라도 많이 시행을 해왔던 술식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이제 비중격 망곡증이나 뭐 비염 때문에 코막힘이 심하게 있으신 분들이 비중격 교정술이나 비염 수술을 하러 오셨는데 굳이 코성형까지 꼭 같이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코성형까지 이제 같이 하게 되면은 절개 범위도 좀 생기고 하는데, 비중격 교정술이나 비염 수술은 아주 간단하게 끝낼 수가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기능 코성형이라고 단어는 붙어 있지만 기능적인 수술만도 아주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기능 코성형의 종류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뭐 자주 행해지는 5가지 정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합의각계 점막하 절제술, 우리가 쉽게 비염 수술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수술인데, 합의각계라는 구조를 점막하에서 조직을 절제해내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중격 교정술은 말 그대로 휘어진 비중격을 교정하는 수술이고요. 그 다음에 비밸브 성형술은 이따 비밸브라는 게 어떤 구조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비밸브를 좀 넓혀서 우리가 숨 쉬는 걸 좀 더 편하게 하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축농증은 이제 다른 말로는 부비동 내시경 수술인데, 부비동이라는 구조를 내시경을 보면서 수술을 해서 부비동의 한기를 유도하고 염증을 제거하는 그런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비골골절 정복술은 이제 코뼈 부러졌을 때 부러진 코뼈를 다시 원위치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정복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합의각계 점막하 절제술, 비염 수술입니다. 일단 합의각계라는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 우리가 콧구멍을 보면 코 안쪽에 누구나 합의각계, 중비각계, 상비각계가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합의각계 수술은 지금 보시면 이제 왼쪽 합의각계가 오른쪽보다 좀 부어 있는데, 이렇게 부어 있는 합의각계를 보통 양쪽이 같이 붙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어 있는 합의각계를 고주파나 혹은 데브라이더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이 안쪽에 있는 점막 자체를 소작하는 건 아니고, 점막 안쪽에 있는 조직을 소작하거나 갈아내서 용적을 줄여서 넓게 만들어서 코의 환기를 유도하는 시술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하실 수 있는 게, 그럼 아예 잘라버리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바람이 더 잘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여쭤보실 수가 있는데, 이 비갑계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비갑계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콧구멍이 넓어져서 이렇게 공기가 그대로 쑥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공간이 갑자기 이제 좁은 틈을 지나다가 공기가 갑자기 넓은 공간에 들어가면, 즉 이 앞에 콧구멍 좁은 틈을 지나다가 안쪽에서 넓은 공간에 공기가 유입되게 되면 측류로 들어가던 공기가 와류가 생기면서 공기가 이제 이렇게 이쁘게 측류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에서 막 공기가 꼬이는 와류가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비갑계가 존재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던 공기를 비갑계가 다시 이렇게 싹 갈라줘서 측류로 그대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함부로 제거해서는 안 되고, 또 고주파나 데브라이더로 안에 점막하 조직을 갈아낸다고 하더라도 적당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술식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지나서 재발됐다고 이게 수술이 뭐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적당히 한 수술이 오히려 더 잘 된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의각계 용적을 줄여서 비강을 넓히고, 또 이를 통해서 환기 기능을 개선하고, 또 환기 기능이 개선되니까 코의 분비 능이 또 조절이 돼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비염 증상을 완화를 유도하기 위한 시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의각계 점막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이 점막 자체를 뭐 갈아내거나 소작하는 게 아니라 점막 안쪽에 찔러가지고 고주파를 찔러서 조직을 수축시키거나, 즉 소작시키거나, 아니면 데브라이더라는 이런 거를 이용해서 요건 갈아내는 드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에를 찔러서 조직을 갈아낸다거나 하는 방식이 있는데, 둘 다 저희 병원에서 구비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저희 병원도 그렇고 다른 병원도 그렇고 이제 고주파를 이용해서 하는 술식이 조금 더 간편하고 시간도 짧기 때문에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요 데브라이더라는 것은 이제 얇은 팁을 여기다가 끼워가지고 요 합의각계를 찌르고 그 안쪽에 있는 조직들을 갈아내는 방법인데, 이 데브라이더가 장기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더 좋다고는 알려져 있지만은 이 코블레이터나 뭐 데브라이더나 제가 써본 바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원하시는 거를 선택하셔서 수술을 받으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비중격까지 같이 수술하는 사진을 제가 갖고 와가지고 비중격 교정도 돼 있는데, 그거 말고 요 합의각계를 보시면 합의각계 구조가 이제 많이 수술 후에 수축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중격 교정술인데, 기능코 성형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 수술 중에 하나죠. 말 그대로 휘어진 비중격을 교정해서 양쪽 코를 통한 환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수술입니다. 보시면 수술 전에 이렇게 휘어있던 비중격이 수술 후에 이렇게 일자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 또 다른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휘어있던 비중격이 또 일자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이제 비중격인데, 우리가 비중격은 성장할 때 위에서 뼈가 하나 나오고 아래에서 뼈가 하나 나오고, 이 앞에는 이제 연골이고요.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데, 이렇게 휘면서 이게 이제 비중격 가시라고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것도 제거를 하죠. 여기 보시면 뾰족하게 튀어나오고, 이 환자에서 제거한 비중격 가시를 제가 그대로 찍은 사진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안에 휘어진 구조를 교정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기능코 성형에서 또 비중격 교정술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거는 이 비중격이 코끝 성형술 시에 자가연골을 이식하는 지지대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중격은 꼭 교정을 하고 코 성형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아까 뒤에서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비중격 가시나 그리고 후방에 있는 비중격 만곡증 등은 그냥 안에 있는 골격 구조를 제거를 해버리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전방 비중격이랑 상방 비중격입니다. 이 전방 비중격과 상방 비중격은 함부로 제거를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비중격을 제거하면 코가 당연히 주저앉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거를 하지 못하고 교정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 연골이라는 것이 우리가 수술 중에 이렇게 일자로 펴놨다고 해도 수술 후에 또 다시 제자리로 가려는 성질도 있고, 제거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교정하는 것 자체가 조금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한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면, 전방 비중격 만곡은 저희 블로그인데 그냥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보시면, 비중격이 지금 앞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면서 보는 건데, 이게 오른쪽 눈이고 왼쪽 눈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전방에서 이렇게 비중격이 휘어서 왼쪽 코가 많이 막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아까 이렇게 왼쪽으로 휘어있던 비중격이 이제 앞에서부터 뒤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앞에서부터 뒤로 들어가는 일자로 펴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두 번째 사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도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왼쪽으로 휘었던 사례인데, 지금 많이 왼쪽으로 휘어 있습니다. 보시면 왼쪽으로 많이 휘어 있고요. 전방에도 휘어 있죠. 이분도 이제 수술 후 CT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자로, 점막 이제 수술 후 일주일에 찍은 CT 사진이라 점막 자체가 부어 있는 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똑바로 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방 비중격 만곡은 이제 말 그대로 비중격 위쪽 부분이 이제 휜 건데, 위쪽 부분도 우리가 당연히 코를 지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골이나 또 뼈 구조는 또 뒤쪽에 연골이랑 만나서 키스톤 에어리어라는 그 비중격을 잡아주는 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제거할 수는 없고, 적당히 이걸 조작을 해서 펴내야 되는데, 보시면 이게 수술 전에 보시면 많이 휘었습니다. 상방에서 많이 휘었죠. 많이 휘었고, 보시면 그죠? 수술 후 사진을 보시면 거의 일자로 다 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휘었던 부분들이, 점막이 부어 있는 거는 감안하고 보시면 됩니다. 수술 후 일주일에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이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요 상방 비중격 만곡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은, 이 상방 비중격 만곡은 결국은 이 비밸브 협착이랑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밸브를 수술하는 면에서도 물론 전방 비중격 만곡도 그렇고 매우 중요합니다. 이따가 비밸브 교정술에서 다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네요. 비밸브 성형술은 비밸브 요 부분에 대해서 수술하는 건데, 비밸브라는 거는 그럼 어디냐? 비밸브는 코를 통해서 공기가 유입되는 경로 중에서 가장 좁은 부위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밸브라는 단어로 명칭을 한 거고, 문제는 가장 좁은 부위이기 때문에 유속이 빨라지게 되고, 유속이 빨라지면 우리가 음압이 걸리게 되는데, 음압이 걸리면 오히려 더 좁아지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 증상을 유발하는데, 우리가 주로 이제 집중하는 부분은 밸브도 이제 익스터널 외쪽 밸브가 있고 인터널 내측 비밸브가 있는데, 내측 비밸브가 이제 수술에서는 중요한 부분인데, 비밸브라면 어디냐면 요게 이제 비중격이고요. 요게 합의각계고, 아까 그 사진 보셨죠? 요게 이제 합의각계고, 요거는 이제 콧구멍을 밑에서 본 겁니다. 요 그림은. 그래서 이게 비중격이고, 요게 이제 상해측 비연골이라는 구조인데, 보시면 상해측 비연골은 요겁니다. 요게 이제 하회측 비연골이고, 우리 코 위에는 뼈고 밑에부터 이제 조금 말랑말랑하게 만져지는데, 그게 이제 상해측 비연골이고, 이렇게 생기는 부분. 그래서 비밸브라고 하면 비중격과 그 다음에 상해측 비연골 그리고 합의각계 만나는 그게 이제 내측 비밸브인데, 중요한 부분은 요 비밸브 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가 좁아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좁아진 틈을 통해 흐르는 공기는 유속이 빨라지고, 그렇게 되면 음압이 걸리고, 요 연골 구조는 뼈처럼 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음압 때문에 빨려 들어와서 더 좁아지는 그러한 악순환 때문에 코막힘을 유발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방 비중격 망곡증이 있으면 이 부분이 좁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비중격은 교정을 해야 되고, 굳이 상방 아니더라도 전방 비중격 망곡이라고 해도 좁아지게 되기 때문에 교정을 해야 되고, 비중격 망곡증과 비밸브 수술은 이제 같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비중격을 피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비밸브를 이제 교정하는 수술 방법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거는 이제 펼침 이식술이라는 수술 방법인데, 이렇게 요 그림을 요걸로 보시면 요 상해측 비연골과 비중격과 요 사이에다가 연골 조각을 하나 넣어서 지금 요렇게 나오던 거를 요렇게 나오게 그렇게 만드는 게 이제 펼침 이식술입니다. 요거는 미용적으로도 변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기능성형과 기능수술과 성형수술이 같이 진행돼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펼침 이식술, 현수봉합술 이러한 방법들로 비밸브 성형술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축농증 수술인데, 부비동 내시경 수술이 이제 제대로 된 용어고, 부비동의 염증을 제거하고 부비강을 개방하여 적절한 환기를 유도하는 수술입니다. 그럼 부비강이 어디냐, 부비동이 어디냐 보시면, 우리 이제 콧구멍 안쪽에 이제 공기가 지나가는 요게 이제 합의각계고요. 이렇게 공기가 지나가는 구조가 있는데, 요 옆쪽으로 이렇게 부비동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소화에서는 이 부비동이라는 공기가 들어있는 빈 공간이 없는데, 우리가 계속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공기가 이런 식으로 부비동 쪽으로 함입되면서 이렇게 발달된 겁니다. 이 부비동이 왜 존재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논란이 많은데, 아무래도 머리의 무게를 좀 줄이기 위해서 공기로 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건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고요.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부비동에 까맣게 공기가 차 있는 게 이제 정상 부비동입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 완전히 회색으로 이렇게 염증들이 차 있는 게 보이죠. 이러한 만성 축농증 환자들 혹은 재발성 축농증 환자들에서 이런 부비동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되고, 요거는 뭐냐면 이제 부비동 수술할 때 쓰이는 기구인데, 요거는 이제 내시경 시스템입니다. 내시경 시스템을 보면서 이런 데브라이더, 아까 데브라이더로 합의각계 안쪽을 갈아낸다고 했는데, 부비동 내시경 수술할 때도 이런 염증 조직들을 다 제거하고, 또 용종이 있으면 다 갈아내고, 그리고 이렇게 뼈들은 조금 깎아서 열어주고 하는데 다 쓰이는 도구들입니다.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기구나 사례들은 다 본원에서 구비한 기구들이고, 또 본원에서 시행한 사례들이니까 아까 보여드린 그 블로그에 오셔서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이 비골골절 정복술인데, 요거는 이제 코의 외상이나 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코뼈가 부러진 경우에 골절된 코뼈를 원위치로 이동시켜서 골절에 의한 코의 외형적, 기능적 변화를 막기 위한 시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요 사진은 밑에 얼굴을 밑에서 위로 올려다본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뼈를, 그래서 코뼈가 이렇게 매끄럽게 나와야 되는데 어떤 충격에 의해서 여기 골절선이 생겼고 이렇게 매끄럽게 다시 올려놓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기능적인 수술은 주로 5가지: 비염 수술, 비중격 교정술, 비밸브 교정술, 축농증 수술, 비골골절 정복술, 이렇게 5가지가 동반돼서 코성형과 동반돼서 많이 시행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굳이 코에 뭐 외형적인 큰 불만이 없다면 굳이 코성형을 같이 시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기능적인 수술만 진행을 하셔도 아마 만족도는 매우 높으실 겁니다. 코로 숨 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환자한테는 큰 주관적인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기능적인 것만 시행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이제 기능코 성형 첫 번째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기능적인 부분과 미용적인 부분은 서로 수술이 연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코성형이나 기능적인 문제, 같이 문제가 있어서 동반돼서 수술을 같이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능 코성형을 시행하셔서 기능적인 부분도 개선하고, 또 기능적인 부분 개선되는 부분이 미용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영향을 미친다면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그렇게 수술하는 게 올바른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기능코 성형에서 미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부분은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낮은 코 성형, 뭐 매부리 코 성형 이런 것들 나오는데 간단히 수술 방법 설명드리고 저희 병원에서 수술한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